구독, 좋아요. 자, 과학기술 5 한번 할게요. 자, 과학기술 5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간단히 본다고 하는데 간단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과학지시문 치고는 이거는 약간 어떤 원리를 파악한다기보다 약간 그 과정, 용어, 이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될 제시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프라이온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프라이온. 자, 프라이온이 이 제시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죠. 프라이온은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인데, 자, 이게 이제 발견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스크래피라고 하는 병이 나오죠. 자, 스크래피라고 하는 병은 양에게 걸리는 병입니다. 양매 하는 양이 있죠? 양에게 걸리는 병인데, 이게 18세기에 뭐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증상을 가진 거였냐면 약간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이었습니다. 자, 이게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스크래피라는 병은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인데, 자, 이 구멍이 뚫리는 병이 18세기 처음에 발견되고 19세기까지 해가지고 영국 전역으로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 동물한테 걸리는 병이고 동물 자꾸 가축이 죽으니까 약간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겠죠.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맨 뒤에 봐보세요. 이 병은 19세기 중반에 영국 전체로 퍼졌고 1898년 영국의 수자 샤를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이게 크로이펠츠 야콥병이랑 뭐 게르스트만, 슈트 이런 병들, 인체의 뇌 구멍에서 질환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밝혀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엔 이런 병들이 자, 사람에게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다?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과정이었어요. 이때까지는 프라이온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아냈냐라고 하면 여기 프루지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벨상 탄 사람 스탠리 프루지너 교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스탠리 프루지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 프라이온이라는 이 단백질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이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이 프라이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곳부터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프루지너 교수가 처음에 이 병을 한번 살펴볼 때 뭐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어떤 병이니까.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러스가 아닌 걸 알게 되면서 뭐를 이제 알게 됐냐면 이제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자,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견했죠. 자, 근데 이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사람에게 이게 병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어. 왜냐하면 이거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 때문이죠. 자,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요 문제 몇 번이었죠? 문제 4번에서 설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어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의 병이나 뭐가 이것들이 전달이 되려면 일단 DNA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단백질을 전이를 할 때는 RNA로 바뀌어서 이게 가야 된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인데 이거 만약에 이 프라이온이라는 이 단백질 자체가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센트럴 도그마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센트럴 도그마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어떻게 병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센트럴 도그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죠. 자,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을 막 살펴봤더니 이거 뇌구조를 막 살펴보고 막 살펴봤더니만 이게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이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심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요 의심이 있었는데 센트럴 도그마 때문에 의심을 했는데 결국엔 다른 동물들뿐만 인간과 다른 동물들한테 다 이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의심이 불식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를 하냐면 정상 프라이온이랑 자, 이 병원성 프라이온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나 있던 동물들이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인데 이게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병을 일으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정상 프라이온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나선형으로 생겼대요. 이거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나선형으로 생겼대요. 근데 병원성 프라이온은
이거 글씨가 많네요. 그쵸? 병원성 프라이온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게 병풍이 열린 것처럼 생겼답니다. 자, 병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약간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약간 열려있는 병풍형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반쯤 열린 병풍처럼 생긴.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모양이 다르죠? 그쵸?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쵸? 나선형이 아니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 아밀로이드 반이라는 걸 생성한답니다. 아밀로이드 반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걸 발견했는데, 아밀로이드 반이라고 하는 건 비정상 단백질의 응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거 뭐 아밀로이드 베타인가 뭐 그거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대량으로 응집됐다. 그러니까 비정상 단백질이 응집되어 있는 거. 자, 응집되어 있는 거를 이제 여기 아밀로이드 반이라는데, 이거를 아밀로이드 반을 만든다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염증을 일으키고, 자, 염증이 결국에 어떻게, 염증이 생겼다가 막 고름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구멍이 나요. 뇌에 구멍을 내죠. 자, 구멍을 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병원성 프라이온, 뭐 프라이온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이 프라이온은 굉장히 안정성이 강합니다. 안정성이 강해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아요. 자, 효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열과 자외선 그리고 저항도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강해서 잘 파괴가 되지 않는 단백질이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었고, 마지막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요. 얘가 감염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감염성이 뭐예요? 다른 단백질을 이 병원성 단백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을 얘가 병원성으로 바꾸는,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요게 이제 정리해보면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정리죠.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두면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거를 좀 더 뭐 화학적이고 의학적인 약간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내실 리가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문단은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가 나오죠. 자, 광우병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광우병은, 자, 여기 사람들이 가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얘기할 때 우리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광우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광우병은 소가 걸리는 병이지. 그치? 소가 걸리는 병인데, 이 광우병이 여기서 지금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던 그 증상들이 나오는 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광우병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우해면약뇌증. 자, 우해면약뇌증. 자, 이름으로 불리는데, 맞죠? 우해면약뇌증.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불린 이전에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병의 소의 뇌 조직을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우해면약뇌증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봤더니 뭐 때문이었냐면 이게 육골분 사료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육골분 사료. 자, 육골분 사료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이상한 사료예요. 뭐냐면 소는 채식동물이잖아요. 근데 막 고기들을, 그러니까 고기가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막 넣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사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기로 사료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채식동물한테 고기를 먹인 거야. 자, 그랬는데 이 육골분 사료에 뭐가 포함이 됐겠어? 양이 포함이 됐단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양이 걸리는 병이 있었죠? 이게 뭐였죠? 스크래피.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왔잖아요. 그쵸? 이 스크래피가 이제 양이 걸리는 이 병에 걸린 양을 사료로 만들어서, 이게 소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게 육골분 사료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 병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축들이 걸리면 안 되는데 약간 요 정도였는데 사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도 발견이 됐죠. 자, 사람에게 발병이 됐을 때 그걸 뭐라고 불렀어? 이걸 변이성 CJD라고 해가지고 이게 크로이펠츠 야곱병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크로이펠츠 야곱병, 이게 여기 변이성, 이게 발견되면서 사람들 되게 공포로 몰아넣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광우병에 걸린 이런 고기들을 먹고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 있었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걸 수인성이라고 하죠. 의인성이라고 하는군요. 의인성. 그래서 의인성 CJD. 자, 의인성 CJD. 자, 얘도 보고가 된 거야.
보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변이성 시제나 의인성이 이제 둘 다 크로이페츠 뭐 야구병인데 얘는 이 변이성은 이제 광우병에 걸린 이제 소를 먹고 걸렸다고 생각하면 의인성은 약간 이식하다가 걸린 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아마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겠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딱 별거 없고요. 자, 이게 좀 신기하다 이거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서 걸리는 병이잖아, 이게. 먹으면 보통 이게 소화기관을 거치죠. 근데 얘가 소화기관으로 간 애가 이게 그 신경계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안 밝혀진 거야.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신경계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4번 문제가 센트럴 도그마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그냥 되게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답이 2번인데요. 단백질인 프라이온이 질병의 감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DNA와 RNA를 거쳐서 보통 병원성이 전달이 되는데 얘는 그냥 단백질 자체가 병원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것은 DNA 역할과 관련된 센트럴 도그마 가설에 위배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프라이온 단백질은 센트럴 도그마가 잘못됐다. 이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아닌 것도 있다. 이걸 밝혀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5번에서 이제 프루지너와 가이두색을 비교하는 제시문이 나왔어요. 5번 보기에. 자, 이게 1950 파푸아뉴기에서는 이 가이두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 바이러스인데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잠복기가 굉장히 긴 바이러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됐죠? 사실은 프라이온 단백질 때문이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에 프로지너는 질병의 원인 물질을 찾아냈지만 가이두색은 찾지 못했다. 이게 맞는 거죠. 왜? 가이두색은 뭐라고 주장했죠? 바이러스인데 잠복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2번 프로지너와 가이두색은 특정 질병에 대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찾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프로지너와 가이두색은 나중에 바이러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고 프로지너는 뭘 알게냈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바이러스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고자 했다는 맞죠. 근데 프로지너는 아닌 걸 알게 됐고 가이두색은 끝까지 그걸 주장했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보기는 답은 3번이잖아요. 3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해석 안 해도 되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웠나요? 자, 이걸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